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슈는 신아람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요 좀 커다란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오. 바로 경기도를 쪼개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아, 저도 봤어요. 북도, 남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좀 경기가 크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네. 너무 크죠. 네. 그리고 또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이제 절반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정말 커도 너무 큰데 요거를 북도와 남도로 쪼갠다라는 계획이 계속 있어 왔죠. 네. 아니, 저는 사실 놀랬던 게 경기도 네. 약속 한번 잘못 잡으면 네. 서울에서 만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를 네. 하나의 도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요. 안 돼요. 뭔가 진짜로. 예.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예. 예. 그 1호선 끝에서 끝까지 한번 가시면은 아 이게 경기도의 사이즈구나. 네. 요렇게 아실 수 있다. 맞아요. 네. 이게 진짜 뭐 북도 남도 이렇게 나뉘고 쪼개지면 정말 삶이 달라지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있어왔던 얘기잖아요. 그쵸. 네. 근데 항상 선거 끝나면은 싹 이렇게 어디 갔지? 그리고 다시 맞아요. 선거 때 되면은 다시 그쵸. 나왔네? 그쵸, 이런 그쵸. 느낌이었는데. 네. 근데 요즘에 다시 와글와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대체 이 일이 어떻게 하다가 일어난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일단 경기도의 그 김동연 지사가 이 그 경기 북도의 분도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지자체장들이 자기 임기 내에 뭔가 하나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동연 지사는 요걸 남길 생각이에요. 아주 그냥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요거 관련해가지고 부서도 따로 설치를 하고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추진을 하려면 뭔가 계속 사람들 눈길을 끌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공모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행사를 하나 한 거죠. 근데 그 이름이요. 평화누리 특별자치도예요. 근데 이제 일단 들으시면서 잠깐만 이런 네. 생각 드시죠? 우리가 지금 네. 알고 있는 그 도의 이름하고 좀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예,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뭐랄까 파격적인 도시 이름이 잘해봤자 세종이에요. 맞아요. 예, 그 세종만 해도 한자로 되어 있고 네. 또 세종대왕 이름을 따다 만들었는데 누가 뭐라 그럴 그쵸. 거예요. 이제 파격적이지만 딴지는 걸 수 없다. 근데 갑자기 평화누리? 갑자기 누리 뭐지? 그쵸.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 이 논란에 기름을 또 부은 것이 있었으니 제가 무슨 특정 종교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요. 통일교가 경기 북부에 짓고 있는 새로운 그 종교 시설 네. 이름이 평화누리다. 근데 또 살짝 종교 느낌이 나긴 해요. 또 약간 조금. 예.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경기 북부 도민들은 평누민이냐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길어요. 길죠. 아파트 이름도 이렇게 길잖아요, 요즘에. 길죠. 거기까지 붙여버리면 이제 어디 살아 했을 때 이제 한 20분을 얘기해야 되는 정도로. 정말 우리 혜림 MC가 너무나 날카로운 지적을 네. 해주신 게요. 바로 그 지점을 공무원들이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이제 평화누리 특별자치도에 무슨 온수 뭐 연대 기원 뭐 무슨 동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뭐 무슨 뭐 마트리치 뭐 예. 푸르지오 그냥 다 예. 붙어버리면. 그냥 좋은 말 다 갖다 붙여가지고 만드는 거 하지 말아라. 이제 행정에 큰 차질 생긴다. 요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시민들 반응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제가 직접 경기 북부 시민하고 대화를 해보지는 못했어요. 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어디 한 군데 좋은 얘기가 실린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보도에 이제 나온 그 시민의 이야기 들어봤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이제 그 공식 홈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에 청원이
아, 청원까지. 네, 난리 났어요. 아. 지금 경기 누리자치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아이고. 있고요. 현재 그 28,000명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요 정도 되면은 그 경기도의 그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드려야 돼요, 지금. 아, 그렇군요. 네, 답변을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반발이. 아니 근데 평누민 하면 좀 싫을 것 같긴 해요, 저도. 그쵸. 평누? 평누? 예. 뭔가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약간 조금 평양 누들 같은 느낌도 아, 들고. 괜찮네요. 아, 너무 놀리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이름만 만든다고 사실 도가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이런 쇼잉에 해당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사실 김동연 지사가 이렇게 뭔가 관심을 끌려고 처음부터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를 분도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9월에 네.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주민투표를 해야지 이게 뭐 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니면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 뭔가 결정을 내든지. 근데 의회에서 결정 내는 것보다는 주민투표를 하는 게 낫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민투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 국회가 이제 곧 끝나잖아요. 예. 총선 했으니까 다음 국회로 넘어가야 되죠. 그쵸. 그 전에 이제 뭔가 가타부타 결론을 내려고 했으면은 지난 2월에 이미 주민투표를 실시했어야 됐다. 아. 근데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답변을 안 해줬다. 아, 좀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김 지사는 아니 하란 거야 말란 거야 하려고 뭐, 했더니 예, 안 되면은 왜 안 되는지 얘기를 해주면 내가 뭐 그걸 보강해서 다시 오지 왜 얘기를 안 하고 차일피일 미뤄 이렇게 됐던 거죠. 결국 2월이라는 골든 타임을 놓치고 이미 총선 끝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 안에 이게 처리될 가능성은 제로가 되었고 이제 다음 국회로 이게 공이 넘어간 겁니다. 아. 근데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은 국회의원들마다 마음속에 또 하고 싶은 일들은 제각각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런 의제 같은 경우에는 또 뒤로 밀리는 거 아니냐 요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뭐 지금 정부가 처리할 일이 네. 또 굉장히 많기도 하고 네. 네. 근데 또 이 얘기는 되게 오랫동안 나오던 이게 얘기잖아요. 80년대부터 나오던 네, 얘기예요. 사람들이 80년대. 불편함을 또 계속 느끼고 있고. 그렇죠.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의정부하고 과천이 같은 아, 도다? 그쵸. 잠깐만, 응?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대륙 횡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잠깐만, 동두천하고 안산하고 같은 도라고? 그쵸. 예, 이건 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미적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저는. 이게요, 정부가요, 이게 지금 행정 이제 그 단위를 바꾸는 일이잖아요. 네. 행정 단위를 바꾸는 일에 아예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경기 북도의 분도 말고 네. 다른 데 관심이 있습니다. 김포. 맞아요. 네. 김포시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아유. 자, 정부는 아직까지 이 메가시티라는 게 훨씬 더 좋은 카드가 아닐까, 우리에게 더 유리한 카드가 아닐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 메가시티 관련해서 연구가 진행 중이고 이 연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메가시티 관련된 연구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걸 보고 나서 이걸 좀 결정하고 싶다라는 게 속마음이에요. 사실 김포시가요. 네. 자기는 서울시가 되고 싶어요. 메가시티 좋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사실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이 경기 남부하고 북부하고 분도를 하겠다라는 논의가 정말 될 것 같으니까 김동연 지사가 정말 이 깎게 물고 요거 해버릴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마음이 급해진 면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지금 김포시 시민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김포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김포시 어떻게 생겼느냐? 서울로 팔을 쭉 뻗어서 손가락을 대고 있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해 쪽에서 네. 팔을 그냥 쭉 뻗었어. 그래가지고 길어요. 예, 얇고 길게 쭉 뻗어서 서울에 손가락을 딱 대고 있다. 이티처럼. 맞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도하고 북부를 가를 때
이 김포시가 정말 애매해요. 여기가 이제 그 인천, 부천 이런 데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섬처럼 돼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원래는 남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가려가지고 이게 딱 연결이 안 돼 있어. 남도 쪽하고. 남도라고 보기엔 또 그렇고 막 이런. 그렇다고 해서 김포를 갖다가 북도에 넣는다? 잠깐 김포 북도는 아니잖아요. 우리 느낌적으로 알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포시 입장에서는 잠깐만 우리가 지금 특별시 주제가 아닌 건 알고 있어. 인구 규모나 아니면은 뭐 이를테면은 그 뭐 이제 그 땅덩어리 넓이나 등등 해봤을 때 세수 문제도 그렇고 특별시는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도도 아니고 북도도 아니고 이건 가만히 있다가는 어디로 가지? 이러다가 서울에 붙으면 되겠지? 이 생각까지 간 데에는 이러한 사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요 김포시 같은 경우도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거든요. 몇 군데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 묶어가지고 메가시티 나쁘지 않은 계산일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 그 여당 측에서는 요 얘기가 살짝 사그라들긴 했어요. 각자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어디한테는 이득이 되고 어디한테는 이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마다 입장이 갈린다는 얘기죠. 이렇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조금 목소리가 사그라든 면은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겠다? 그러면은 경기 남도, 북도 분도하는 것보다 메가시티 구상을 먼저 하는 게 조금 자기들한테 유리한 게 아닌가? 요거를 먼저 보겠다라는 거죠. 야, 이게 너무 복잡하게 지금 경기도 안에서 막 이것저것 얽히고 설켜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면 좀 이게 아무리 김동연 지사가 이를 꽉 깨물고 있다고 해도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될까요? 이게 복잡하게 막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예, 맞습니다. 이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총선 끝났잖아요. 총선 결과가 야권의 압승이라는 데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숫자가 말해주니까 그쵸. 압승은 압승이니까. 그러니까 자, 김동연 경기지사 어디 소속이죠? 민주당 소속이죠.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그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 중에서 김동연 지사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보세요. 민주당이 총선에서 의정부, 고양, 남양주, 파주 요런 경기 북부권 선거구가 15곳인데 이 중에 13석을 가져갔어요. 야, 거의 다 먹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북부는 민주당이 다 잡은 거예요. 파란색인 거예요. 싹 다. 그러네요. 그래 버리니까 북부 쪽에서는 사실 분도를 원하는 여론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총선 결과에 따라서 경기지사와 이 북부 쪽을 이제 그 차지한 의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좀 밀면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런 게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이제 국회가 이제 좀 힘을 실어주면 그럼 정말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 또 있어요. 뭐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생각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조금 뜨뜻미지근합니다. 오, 그래요? 그 경기 북부를 이제 그 분도시킬 때 재정 분권이 없으면은 그게 괜찮은 걸까? 라는 쪽으로 약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를 했었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민선 7기 경기지사를 지내봤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도를 해야 하지만 경기 북부를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건가 그 대책이 없이 분도를 시행했다가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발언을 하고 나서 논란이 일자 요 얘기를 다시 꺼내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대표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론 추진 과연 될 것인가? 여기엔 또 물음표가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안 하고 싶어. 근데 선거에서 이긴 민주당과 김동연 지사는 할 거야. 근데 민주당 전체로 보면 아리까리해. 아이고. 이게 지금 요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세력 형성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복잡한데 그러면 꼭 북부를
독립시켜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이게 뭐 지하철 타고 이제 뭐 동두천 안산 네. 그 생각하면은 네. 하는 게 편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근데 또 항상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경기도 북부와 남부는 아예 좀 다른 도시 같다라는 네네네.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가지고 네. 그런 차원에서도 좀 분리를 하는 게 옳은 건가 아닌 건가 싶기도 하고 저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행정적으로 두 개의 도가 달라지게 되면은 네. 여기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우리 수도권에서 뭐 못하게 하는 거 되게 많지 않아요? 수도권에서 못하게 하는 거요? 네, 수도권만 너무 비대칭적으로 발전이 많이 됐으니까 수도권에는 새로 대학 지을 때 더 못 짓게 하고 네, 뭐 막 높게 못 짓게 하고 예, 이런 거. 뭐 이런 거, 네. 뭐 웬만하면은 새로 뭐 기업이 뭘 지어, 공장 지어, 세금, 수도권 말고 세금 많이 내. 네. 아니면 그냥 좀 멀리 가든가 네. 지역 균형 발전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쵸.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집 살 때도 수도권에서는 이렇고 그쵸, 그쵸.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고 음.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 규제 이런 거를 수도권이라는 이름에서 경기 북부를 해방시켜 줄 수 있다. 아니 지금 경기 북부는 좀 많이 힘들다. 맞죠. 지금 지방에서 뭐 인구 소멸이나 하고 있는데 뭐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경기 북부는 경기 남부하고는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다른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경기 북부는 수도권에 넣지 말고 따로 떼어서 좀 발전할 수 있게 진흥책도 뭐 세워주고 공장도 팍팍 들어서고 뭐 기업들도 여기다 뭐 건물 짓고 싶으면은 세금 저희가 지금 절해가지고 모셔올 판이에요.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분리를 해서 다르게 하자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사실 경기 북부가 이렇게까지 조금 경기 남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다는 느낌을 갖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들 알고 있어요. 북한하고 접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거 빼고는 사실 김정은이 가끔씩 뭐 이상한 걸 쏘기는 하지만 네네. 파주에 산다고 해서 내가 김정은이 그렇게까지 무서울 것인가? 그쵸.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휴전선 말고도 사실은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게 바로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우리 일기 신도시 하면은 일산하고 그쵸. 분당 들잖아요. 네. 우리 해림 에디터 1990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네. 일기 신도시 분양가 둘 다 5,500만 원이에요. 오. 국민평형 30평형대 네. 분당 일산 똑같이 나왔어요. 네. 어디 하실래요? 저는 분당이요. 분당이요. 네. 자, 정답이에요. 자, 우리 이현대 에디터. 자, 1990년으로 돌아가 보죠. 자, 분당하고 일산하고 일기신도시 아파트 똑같이 국민평형 32평형 5,500만 원에 나왔습니다. 자, 어디 하시겠어요? 그 당시면 일산 하겠죠. 정말요? 오.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분당하겠지만 정말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네네. 일산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오. 왜 일산 하실 것 같으세요? 그 당시만 해도 강남에 뭐 별거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은 광화문인데 네네. 광화문 기준으로는 일산이 네. 뭐 매우 가까운 편이고.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은 네. 강남 그쵸? 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사실 우리 이현대 에디터의 지적이 어느 정도 맞는 게 지금 결과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일산은 졌고 분당은 정말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죠. 지금 일산 같은 경우에는 평촌 이런 데도 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자 이게요 어떻게 된 거냐. 사실 일산하고 분당하고 정말로 비슷한 평형대는 비슷한 분양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000년대 후반쯤 때부터 시작해서 뭐가 시작된다? 강남 재개발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면서 강남 집값이 원래도 높았지만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 강남하고 붙어 있는 분당 쪽, 그 남부 지역이 같이 다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부동산적인 얘기고 사실 우리나라의 중심이 광화문이라고 말씀은 주셨지만
이것도 있어요. 법원은 서초동에 있잖아요. 맞아요. 정부 청사는 과천에 있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사실 강남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부 관련된 기관들이라든지 네. 뭐 학교라든지 이런 게 강남 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출퇴근하고 그쪽으로 학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기 남부 베드타운이 훨씬 더 이점을 많이 갖게 된 겁니다. 맞아요. 뭐 네. 의정부 이런 그 경기 북부를 생각했을 때는 잘 안 떠오르는 이미지들이잖아요. 맞아요. 뭐 성남, 분당, 네. 판교 이런 데를 생각했을 때 이미지가 네. 아니 네. 서울대가 그냥 강남에 있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 의정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이나 종로 이런 데로 1시간이면 출근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사실 강남에 내가 직장이 있다? 좀 그건 힘들죠. 많이 어렵죠. 예.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 북부라는 위치 때문에 강남과 멀어서 사실 경기 북부가 상대적으로 똑같이 서울의 베드타운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군 부대 있잖아요. 예. 미군 부대 같은 게 좀 많이 있었죠. 예. 평택에도 물론 있었지만 동두천 뭐 이런 데 예, 그쵸,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빠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분리하면은 거기를 위해서 새로 재개발하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근데 이게 또 실제로 분리를 한다고 해서 네. 그렇게 될지 네.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다른 네. 문제죠. 사실 아까 방금 잠시 소개해드렸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 지적했던 그 재정 자립도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 많이 걸려요. 일단 돈이 없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세수를 거두면은 막 삼성전자 수원에 있잖아요. 네. 물론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파주에 있습니다만 사실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네, 벌잖아요. 그쵸. 다들 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세수가 뭐 모이고 그걸 분배하고 네. 이런 과정이 경기도 단에서 좀 있을 수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은데 사실 재정 문제 요거를 어떻게 조금 해결하고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론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조금 합의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북부에 인프라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맞아요. 아니 쉽게 말해서 이제 지역 언론사 있잖아요. 네. 뭐 경기일보, 뭐 중부일보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경기 남부에 본사 있습니다. 그런 것조차.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너무 없어서 이대로 바로 분리했을 때 그대로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참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네. 너무 오래 끌어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고 의지가 있는 지자체장이 나타났을 때 이거를 밀어붙인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네. 괜찮은 방법이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있어서 이번에 평화누리와 같은 이런 해프닝 예, 이제 도민들의 반발을 살 만한 해프닝도 없어야 될 테고요. 네. 방금 이야기되었던 재정, 인프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들여다볼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수도권에 분명 변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네. 변화가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